네, 지금부터 2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blinding ourselves to other ways of perceiv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서 함의 추론이 되겠고, 함의 추론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부터 파악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고 해석해 볼까요? 과학자가 메타포를 코인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주조하다라는 의미고 주로 뒤에 언어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서 메이크의 개념으로 제가 원형으로 쓸게요. 메이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과학자가 비유법을 만들 때 그녀는 채택했다. 그것이라는 거는 메타포가 될 것 같고요. 메타포를 문화적인 원천에서 채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가면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은 없다. 과학자는 단순히 선택한 거, 적용한 거다. Everyday understanding한 거는 일상생활의 이외에서를 적용했다. 뭐라는 아래? 특정한 realm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field가 되고요. 특정한 영역 안에서 어떤 영역이냐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foreign이라고 한다는 거는 strange가 되고 낯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특정한 영역 안에 일상의 이해를 적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as you know, 우리가 알다시피 메타포는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 가지를 이해하는 거다. in terms of another, 다른 것의 관점에서 한 가지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른 것이라는 거는 대세 가로 열어서 과학자가 선택한 다른 거는 something from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무언가이다. 근데 어떤 일상생활이라고 하냐면 that she share with all of us. 그녀가 우리랑 공유하는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면 그녀인 과학자가 메타포를 만들려고 해요. 메타포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일상생활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가지를 이해할 때 다른 것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학자랑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 제가 그녀랑 과학자랑 우리랑 공유한 일상생활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공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한 문장 더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스, 그러므로 순접의 접속사가 나왔고 체크해 봅시다. To successful metaphor가 된다는 거죠. 어떤 거냐고 하면 성공적인 은유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비유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는 이끌어내야 된다. 암시적인 이해인데요. 어떤 암시적인 이해냐고 하면 더 큰 언어적인 생태학이에요. 더 큰 언어적인 생태학인데 어떤 언어적인 생태학이냐. 그녀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언어적인 생태학에서 암시적인 이해를 이끌어야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비유법이라는 것은 메타포라는 것은 과학자니까 제가 개념을 들면 일종의 과학 개념이라고 합시다. 과학적인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야.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이 다른 관점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것이어야 해. 일상생활이면 좋겠고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유하고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 컬처럴인 특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 생태학에서 암시적인 이해를 끌어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표시를 할게요. 언어적 생태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갑시다. instead of 세모 칠게요. 다른 말로 다른 것 대신에 한 가지 비유법에 대한 그녀의 선택. 그러니까 저게 아니라 이걸 선택한 비유의 그녀의 선택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니까 as well as는 항상 B뿐만 아니라 A라고 하잖아요. B뿐만 아니라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죠.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B를 더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A as lesbian, B뿐만 아니라 A를 더 강조를 한다고 하고 그녀의 열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야. 즉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사회적인 맥락도 반영을 할 수 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갑시다. Noting that, 주목해보자. We describe the brain as a computer system,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순접의 접속사가 나와서 이제는 비유를 하는 건데 뭐를 비유를 한다? 뇌라는 용어를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비유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줄게요. T2라는 사람이 있어. T2의 직업이 나온 것 같아요. E라는 대학의 학자를 연구하죠. 과학을 연구한 학자였죠. 과학 연구하는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recommend, 주장을 했어. 추천을 했어. 우리는 탐험하고 있는 거다. extent는 degree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도를 탐험하고 있는 거고 and the dynamic of this process, 이 프로세스의, 이 과정의 역학관계와 정도를 탐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by which의 가로 열게요. by which의 가로 열어서 쭉 읽어볼게요.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되어지는 거야. 어디에 의해서? 그러한 장치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장치냐고 하냐면 which we devise, 우리가 만든 장치야. 뭐 하기 위해서야? In order to dominate and control our environment, human society. 우리의 환경과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그쵸?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었던 장치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한 이 과정의 역학관계와 정도를 탐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장치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장치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메타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캐치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사회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기 우리가 만든 장치라고 하니까요. 이 메타포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결국은 지배되는 정도와 역학관계를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강화시킨다 방식을 어떤 방식이냐면 인식하는 방식을 강화시키는 건데 어떤 인식이에요? instantiated라는 거 밑에 뜻 나와 있을 거예요. 메타포에서 에롤드는 인식의 방법을 강화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메타포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 일상생활을 가지고 옴으로써 뭐하고 한다면 정도와 역학관계를 정해버린다는 거죠. 딱 그 부분만 탐험을 하는 거다. 다시 쉽게 말하면 뇌를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뇌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뇌를 그 알파나 오메가, 베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스트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딱 이 정도를 쳐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든 비유의 방식에 의해서 인식하는 방식, 예를 든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인 거라고 캐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blind ourselves죠. 우리의 눈을 blind, 맹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인식하는 다른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만들어드리는 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뇌를 다른 거라고 예를 받아들이고 컴퓨터 시스템으로만 받아들이는 정도, 그것을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한정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Realizing how much the metaphor can be distorted. 얼마나 많이 metaphor, 비유가 distorted, 왜곡되는지를 깨닫는 거다. 왜곡이란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2번 들어갈게요. Connecting, 연결시키는 거야. Connect A to B죠. 비유를 더 넓은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거다. 넓다는 개념 없었으니까 버리면 될 것 같고요. 3번, 효율적으로 포용하는 거다. 비유의 핵심적 의미를 포용하는 거다. 라고 해서 핵심이라는 의미의 포용의 개미도 안 나왔으니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4번, 이해하는 거다. Only in the context as presented in those metaphor. 비유에서 제시한 맥락 안에서만 이해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 말이라고요. 뇌를 알파, 오메가, 베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컴퓨터 시스템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정도와 역학관계를 한정시켜서 탐험할 수밖에 없는 것.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not grasping the meaning of metaphor when they are so apt to other. 다른 이들에게 비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즉 비유적인 표현은 녹색한답니다. 녹색이라는 건 제가 밑줄 쳤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맥락, 우리 일상생활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면 주황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황색 결과 나온다는 거는 과학자의 사회적 맥락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시한 사례가 제공하는 이해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딱 그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다. 뇌를 컴퓨터 시스템 말고 다른 걸로 설명을 때면 다른 것만 받아들일 수 있고, 뇌를 다른 버전으로 하면 다른 것만 받아들일 때 컴퓨터 시스템을 함으로써 이건 컴퓨터와 관련돼 있네, 컴퓨터와 비슷한 거네 라고만 받아들이는 한계점이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제가 설명할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해석해보고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motivation and interest니까 동기와 흥미는 필수적인 성분인 것 같습니다. 뭐에 있어서? 효율적인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이다. 즉,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려면 동기와 흥미가 일어나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장 더 하자 보면, 만약에 학생들이 are not attracted, 끌리지 않으면, 개념이나 맥락에 끌리지 않으면 학습은 확실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motivation의 interest랑 상징하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죠. 끌리다 라고 하는데 끌리지 않으면 학습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기랑 흥미가 선행되어져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봤더니 구문을 먼저 잡아줄게요. it is who, it is that 강조 구문처럼 it is who 강조 구문이고, 근데 어떤 강조 구문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합시다. who decide, 결정하는 것, whether or not to, whether or not, 들어갈지 말지, 어디에? 그러니까 참여할지 말지, 개념 학습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항상 질문에 기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택, 학습에 들어갈까 말까, 그냥 학습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선택은 질문에 기반되어 있대요. Do I want to learn this stuff? 나 이거 배우길 원하니? 라고 하는 거, 배우길 원하니?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do I want to?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학생은 choose to be involved. 참여하기 선택했다. 어디에? Topic for a variety of reasons. 학습 주제에 참여하기를 선택했다. 다양한 이유로 선택을 했대요. including은 약간 for example 같은 개념, 뭐뭇을 포함하여 라는 개념이고요. 쭉쭉 갔을 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유들이 나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interest in the task, 과업에 대한 흥미, rapport with the teacher, 선생님과의 rapport니까 친밀 형성, perceived value, 인식된 가치와 지식의 유용 가능성, 이렇게 해서 3번으로 할게요. 4번 self-efficacy, 자기 효율성, 효능성, 그 다음에 social climate, 사회적 환경, 분위기라고 해서 5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토픽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이래요. 마지막 요인은 5번, 이 마지막 요인 되겠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종종 ignored, 뭐해져 있는다, 무시되어진다, 뭐 했을 때, teaching with analog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를 들어서 했을 때? 비유를 들어서 했을 때. 무시되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한다.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거는 이 마지막 요소는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해. 나갑시다. 교실은 사회적인 환경이다. 교실은 사회적인 환경이고 비고치키의 학습 심리학은 우리를 이해하게 한다. 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유용한지. 그리고 뭐한다? 제안한다. 뭐를요? 방식을 제안하는데 어떤 방식이야? 교사들이 그들의 계획과 교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죠. 여기까지 해서 교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 열어서 뭐 하면서 비유를 택하는데 어떤 비유예요? 학생이 놓여 있다. 뭐에 놓여 있다? 학생의 그룹에 공유된 Journal Proximal Development죠. Proximal Development를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소셜에서 꽂혀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때 이 이시 강조하는 거는 교실은 소셜이야. 사회적인 환경이다. 비고치키도 사회적인 학습을 중요해요. 친구랑 교류하면서 배우고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 배우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근접 발달기 1등과 30등과 공부를 시키면 공부가 되지 않는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1등과 한 25등, 조금 같이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근접 발달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들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사회 지식과 경험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이다. 뭐하는 데서 가르치는 비유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이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학생들에게 familiar, 친숙해야 한다. 그러면 보시면 이 소셜이라는 개념이 교실도 사회적 환경, 사회적 지식, 과 경험,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는 거야. 교실이 왜 독서실보다 낫냐고 하냐면 독서실은 혼자 공부하여서 혼자 공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교실은 서로 부대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물어가면서 배우니까 사회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데 그 비유가 familiar, 친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와라? 그들의 실생활에서 가지고 와라. 어려운 학술 용어가 아닌 그들의 실생활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해라. Simply put, 간단히 말하자면 얘는 순접의 역할을 하죠. 긴 거를 간단히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이 비유가 not familiar or interesting, 뭐 하지 않냐면 친숙하지 않거나 재미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학습의 필수 요소로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동기와 흥미였어요. 동기부여와 관심이었고 동기부여의 관심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5가지가 나오더라. 근데 이 마지막에서 사회적 풍토 5번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5번에서 들어가서 사회적 풍토가 왜 하는 거냐. 교실은 사회적인 환경이고 사회적 지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나 더 있었다. 맞아. 여기 아까 지금 미안해. 소셜까지 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사회적 지식이 다 있는 거다. 소셜에 꽂힙니다. 거기다 하나 더 마지막 뭐 해야 된다? 비유가 친숙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인트를 살려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1번 갑시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학습 개념을 우선 제시한다. 개념의 우선 제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2번 비유학습 활동은 개인의 학습 동기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학습 활동은 친숙해야 할 것 같아. 비유를 하면 증진이 돼 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비유는 분명한 개념 전달하지 못하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비유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친숙하게 사용하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은 안 했죠. 4번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흥미로운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상호작용을 촉진하려고 토론을 제시한다. 이거 헷갈린다면 미안해. 헷갈린다면 세모 칠게요. 5번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의 사회적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된 비유를 한다. 경험, 친숙한 거, familiar. 사회적 지식은 아까 전에 사회적, 소셜을 사용해야 한다. 4번과 5번이 있는데 흥미로운 토론 주제라고 하지 않고 상호작용으로 재밌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